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태환 경호처 공무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공문서 변조 및 공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시형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정은 혐의 없음 처분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증여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수사기간 연장이 그 누구에 대한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연장이 필요했던 건가요?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 확보가 미진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도도 되었습니다만은 익히 공개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과 자료들 이외에도 저희들이 공소 유지를 염두에 둔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끝까지 추적해서 확보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혐의만을 염두에 두고 또 특정한 증거만을 단순히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기관 연장을 요청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사관들에서 추가 확보의 증거 필요성과 아울러 또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의혹 해소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증거들 확보를 위해서 수사기관 연장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5월 24일에 시험부가 5월 24일 행정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이창원 특검법에서 조금 설명을. 애초에 이종씨가 진술했던 날짜하고 하루가 차이가 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시영 씨 이후에 이상은 씨 진술이라든지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흔적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저희가 다각도로 흔적과 관련해서 확인 작업을 들어갔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이상은 씨 아파트에 투입할 수 있는 차량 투입 상황이라든지 출입 기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계좌 추적 결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뭔가 행적에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인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그 행적이 주장과 배치된다 이런 결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시영 씨가 그날 현금 6억 원을 받아왔다라는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기에는 저희가 확보한 자료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날 받아온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정황 이런 걸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몇 가지만 저희가 뭔가 의심이 든다라고 봤던 정황이, 첫째는 애초에 진술이 번복됐다라는 부분이고, 진술이 번복된 것이 이시영 씨 본인만 번복된 것이 아니고 이상은 씨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번복됐다 하는 부분이 일단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압수수색을 나간 과정에서 이상은 씨 부인의 진술에 의하면 과연 그날
실제로 현금 6억 원이 전달됐는지를 의심할 만한 진술이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4일 날 이시영 씨가 이상은 씨의 아파트에 출입을 했다면 당시의 그 아파트 출입 관리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반드시 흔적이 남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런 흔적에 관련된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5월 24일 날 이시영 씨가 진술했던 흔적과 또 저희가 계좌 추적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과연 그날 6억 원이 현실로 전달된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는, 그리고 그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그런 자료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시영 씨의 정신이 맞지 않는 사람이죠. 청와대에서 점심 저녁을 먹었는데 실제로 밖에서 점심 저녁을 결제한 내용이나 이런 게 나왔다라는 말씀이죠. 이시영 씨의 상세한 흔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파악한 게 있습니다만 이제서 공표하는 것은 적어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이상 적절하지는 않다는 판단입니다. 24일 오후에 청와대에 있었던 건 아니죠. 밖에 나와서 일을 봤죠. 저녁도 다른 데서 먹었고. 뭐 일부는 많은 이야기입니다. 저녁은 다른 데서 먹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너무 자세한 내용은 사생활에 관한 것이 돼서. 24일 날 그러면 아니 11일 날 재조사할 때는 이시영 씨는 자기가 왜 거짓말을 했다고, 왜 말을 바꿨다고 했어요? 단순한 착각이었다고 진술하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특별히 날짜에 관해서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착각이었다. 네, 국감님, 그 청와대 압수수색 때 그러니까 이제 차용증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고 또 가방 같은 경우도 6억을 날랐다고 진술하는 그 가방은 아예 그 압수수색 영장 청구 때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물증,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저희들이 영장 청구 시에 적시했습니다만 수사기관 입장으로서는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차용증 원본 파일이라거나 또는 현금으로 운반했다는 가방을 찾기 위한 영장 청구 절차를 밟았습니다만은 법원이 영장 기각한 이상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기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유가 자료들이 추가로 확보가 됐다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라고.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할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수사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했다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사라는 것이 모든 수단과 방법에 다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법에 정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 특검팀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쪽 입장에서 수사에 협조한 부분과 저희 수사하는 쪽에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검제도 자체에 갖는 목적과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검찰의 수사와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저희들이 모든 수사를 또는 모든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는 그런 수사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있습니다. 1,100만 원의 횡령이 과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공금에서 횡령이 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 등등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결국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청와대 압수수색, 경호처 압수수색에는 그런 증거자를 확보할 목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특검 수사의 본질이 훼손됐다거나 목적이 크게 손상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부분은 향후로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